5단원 혼합물의 분리.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리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소금과 모래 분리하기 했어요. 이거는 소금과 모래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고 모래는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했죠. 그래서 소금물을 증발 접시 위에 올리고 끓여서 물을 날아가게 한 다음에 하얀 알갱이로 소금을 분리했습니다. 증발 접시에 놓고 불을 피우면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물이 끓으면서 하얀색 고체 또는 가루 물질이 생기고 이 물질이 사방으로 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경이나 잘 안전에 유의하라고 했었죠. 오늘은요,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 분리에 대한 총정리하기 전에 착한 종이가 된 코끼리똥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는 뭐로 만드나요? 대부분 이제 나무로 만들죠. 그런데 코끼리똥으로 종이를 만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과학책 114, 115쪽이에요. 착한 종이가 된 코끼리똥. 채를 사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코끼리똥이 종이로 변신하는 과정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버렸던 코끼리똥이 종이로 바뀌면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코끼리똥이 종이로 변하려면 먼저 코끼리똥을 모아서 깨끗이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똥을 끓이면서 세균을 없애야 합니다. 그 뒤에 채를 사용해서 코끼리똥에서 종이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분리하고 여기에 색소를 섞어서 물기를 빼고 여러 날 말리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코끼리똥으로 종이 만드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코끼리똥을 모아 깨끗이 씻은 후 5시간 동안 끓여줍니다. 체에 거르고 말리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코끼리 한 마리는 하루에 약 50kg의 똥을 눕니다. 그중 종이의 원료가 되는 물질은 10kg 정도 들어있어요. 이 물질로 A4 용지 약 660장을 만들 수 있어요. 버려졌던 코끼리 똥이 이렇게 종이로 변신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과정은 깨끗이 씻고 5시간 동안 끓여서 체에 걸른 다음에 말리면서 색소를 넣으면 이렇게 종이로, 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밀림은 야생 코끼리 천국입니다. 코끼리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공존관계는 사람들이 밀림을 파괴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이가 부족해지자 코끼리는 사람들이 키우는 농작물을 먹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결국 코끼리 밀렵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를 잡아 없애면서 그 수가 확연히 줄기 시작했고 이때 한 사회적 기업가가 사람과 코끼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는 코끼리똥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끝에 혼합물인 코끼리똥에서 섬유질을 분리해냈고 이 섬유질을 활용하여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코끼리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때 생긴 이익금의 일부는 코끼리를 보호하는 데 다시 사용돼요. 이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버렸던 코끼리똥이라는 혼합물에서 섬유질을 분리해내고 종이로 만들면서 사람과 동물을 공존하게 해준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책 116쪽, 117쪽을 봐주세요. 혼합물의 분리. 먼저 첫 번째,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혼합물 무엇이 있을까요? 혼합물이란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팥빙수 안에 과일, 팥, 얼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도 팥의 맛이 변하거나 과일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김밥도 김, 밥, 단무지, 달걀, 당근, 시금치 등 여러 가지 재료로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간식 등도 있습니다. 혼합물 분리하면 좋은 점,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구슬의 혼합물이 있어요. 팔찌를 만들 때 사용될 구슬을 분리합니다. 나만의 팔찌를 만들 수 있죠. 섞여있는 혼합물에서 분리를 해놓으면 원하는 것을 분리해낼 수 있고, 즉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합물인 사탕수수, 사탕을 만들 때 사용될 설탕을 여기에서 분리해내고요. 이 설탕을 이용하여 사탕을 만들 수 있어요. 즉 혼합물에서 원하는 물질을 분리해내거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혼합물의 분리 세 번째,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해요?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먼저 콩, 팥, 좁쌀의 혼합물 볼게요. 채 눈의 크기가 콩보다는 팥보다 크고 콩보다 작은 것. 그래서 콩이 위에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팥하고 좁쌀이 섞여 있는 게 나오겠죠. 그거를 좁쌀보다 크고 팥보다 작은 채로 걸러내면 콩, 팥이 남고 좁쌀이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고체, 혼합물은 채를 사용하여 분리합니다. 원리는 이거 알갱이의 크기입니다. 알갱이의 크기를 이용한 것이죠. 두 번째, 플라스틱 구슬과 철 구슬의 혼합물, 철로 된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은 철이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자석에 붙는 성질. 얘는 알갱이의 크기, 플라스틱과 철 구슬은 자석에 붙는 성질. 세 번째, 소금과 모래 혼합물.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녹여요. 그러면 소금물이 되고 거기에 모래가 섞여 있습니다. 거름 종이로 걸릅니다. 소금물이 빠져나가고 모래가 위에 남겠죠. 그 소금물을 다시 증발 접시에 넣고 소금을 남깁니다. 불을 피워서 물이 날아가게 하고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과 모래 혼합물은 거름 장치와 증발 장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거름 장치, 증발 장치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험 관찰 봐주세요. 실험 관찰 58, 59쪽이에요. 여러분들은 붙임딱지 이용하세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혼합물, 여기에서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 김밥, 팥빙수,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간식, 이거 두 개에 붙임딱지 붙여주세요. 두 번째, 혼합물을 분리하면 좋은 점. 여러 가지 구슬이 섞여 있어요. 얘를 구슬로 분리합니다. 종류별로, 모양별로 분리해요. 그걸 가지고 나만의 팔찌 만들기 완성. 즉, 혼합물을 통하여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질을 얻어서 이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다. 적어주세요. 세 번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콩, 팥, 좁쌀, 고체는 무엇을 이용해요? 알갱이의 크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콩, 팥, 좁쌀, 알갱이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알갱이 크기가 다른 혼합물에 분리는 채를 사용해요. 콩, 팥, 좁쌀 세 가지 종류의 알갱이가 있으므로 채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콩, 팥, 좁쌀 말고 플라스틱 구슬과 철 구슬을 볼게요. 얘는 자석을 혼합물에 가까이 가져가면 철 구슬이 붙죠. 생활 속에서 캔을 분리할 때도 자석을 사용한 자동 분리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모래. 소금과 모래가 섞여 있어요. 여기에서 소금과 모래의 다른 성질은 물에 녹고 물에 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름 장치로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해요. 물을 넣어서 소금을 녹이고 그 다음에 모래를 걸러냅니다. 이 소금물을 이렇게 걸러내죠. 이 소금물을 증발 장치로 가열을 해서 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분리합니다. 증발 장치로 가열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실험 관찰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60쪽, 61쪽 문제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